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I'm trying to. What do you take me for? Huh? What do you take me for? 혹시 What do you take me for? Huh? 뜻 아십니까? What do you take me for? 아주 우리 주변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날 뭘로 보는 거야? Say what? What do you take me for? 뭐라고? 날 뭘로 보는 거야? 그런 얘기만 많이 하죠. What do you take me for? What do you take me for? Take 사람 for 몸으로 생각하다. 그러니까 영어는 이런 게 구어가 좀 어려워. 그냥 애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애워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그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많이 구어도 보면은 구어로만 얘기하려면 그 나라 가서 살든가 아니면 그냥 많이 쓰는 거 대표적인 구어 몇 개 알고 있으면 좋겠죠. 네이티브가 아닌 경우라면 뭐 많이 쓰는 거, 그리고 또 구어로 한번 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점점 더 모르게 됩니다. 그 네이티브가 아닌 상태에서는 마음에 들거나 꼭 필요한 거는 외워두면 좋겠죠. What do you take me for? 날 뭘로 보는 거야? What do you take me for? 근데 이상하게 요즘 외국어가 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분명히 내 무의식에 무엇인가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의지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좀 하는 것도 큰 그렇게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 먼저 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사이트를 보면서 했었는데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누군가의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요. It just haunted me. That just haunting me. Someone's name. That just haunting me. 근데 전에 들었던 이름이 또 들려요. 사람이 이름이 맨날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같은 사람 이름이 들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주로 이제 연예인인데요. 오늘 그 여배우 이름이 들렸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 100명까지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같은 사람 이름이 계속 들리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갑자기 콜라가 마시고 싶냐. 예전에 이 탄산음료를 마시면은 그윽하면서 아주 시원했는데 콜라나 사이다나 하나 사놔야 되겠어요. 가끔 가다가 먹고 싶더라고요. 가끔. 내가 콜라는 거의 안 먹는데 콜라나 사이다를 좀 사놔야 되겠어. 탄산음료 같은 거 맥콜이랄지 뭐. 같은 사람이 계속 들리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딱 매일매일 다른 사람 이름이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좀 이 조그만 공간이 세세히 서랍 하나하나 구분 세세히 꼼꼼히 정리가 좀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또 정리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올해는 벌써 다 갔다고 봐요. 올해는 벌써 다 갔고 또 내년이 되면 어쩜 또 이사를 할 걱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좀 잘 풀려서 좀 살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눈에 팍 보이는 거야. 시간의 흐름이 눈에 팍 보이니까 내가 조금 마음이 조금 급해져요. 그리고 좀 흥분이 되고 일이 좀 잘 풀려야 할 텐데, 누군가 어느 분의 말씀처럼 새로운 시작에 접어들면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앞으로 계속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원 성취하기 바라고, 더불어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면 항상 기도를 해라.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방은 정리가 다 끝나갑니다. 깨끗이 써야 되겠죠. 제 생각도 아마 최대한 깨끗이 한번 써볼 생각입니다. 그 테이프도 안 뗐어요. 테이프 문에 달린 그 테이프를 떼야 되는데 그 테이프를 그대로 붙여놨어요. 아마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 붙여놓을 거예요. 딱 누가 보더라도 새 집처럼 느껴지게. 테이프 아무리 뜯어봤자 원래 속살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왕에 좁은 공간인데 공간을 최대한 넓게 쓰려고 버리고 있습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공간이 좁지만 최대한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그 결과 꽤 좋은 공간이 나왔어요. 말을 하면 좀 울릴 정도로 구석구석 그래도 방이 조그만 작은 방에다가 웬만한 작은 방은 거의 창고처럼 쓰고 있어요.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요즘 이사를 간다고 신경을 꽤 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나도 모르게 막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살이 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길 가다 기름진 음식도 좀 많이 먹고 그랬는데 버릴 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입어보면은 작은 게 있어요. 그리고 삼겹살처럼 뱃살이 툭 튀어나오는 게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짜증이 나. 빨리 그걸 없애야 되는데 또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또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보기에도 좀 살이 올라왔다고 아마 보여질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좀 아무래도 좀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를 보니까 삼겹살로 장식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짜증이 나. 또 이제 배가 또 튀어나오기 전에 조금씩 빼줘야죠. 지금 예방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평생 작업이 될 것 같죠. 자,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 바라는 바를 이루어야겠는데 머잖아 꼭 될 것입니다. 머잖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새로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귀신 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귀신 본 얘기. 혹시 여러분은 귀신을 봤다고 생각이 나는 경험이 있나요? 흔히들 말하는 가위를 눌렸다 그런 거 말고 진짜 귀신. 벌써 귀신이라고 말하니까 남양 특집도 아니지만 벌써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내가 그전에는 귀신 얘기하면 오싹해진 느낌이 많았는데 그걸 경험하고 나서는 오싹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귀신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구나. 왜냐면 특별히 자신이 어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귀신은 내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내가 언제 귀신을 봤냐면 여기 이사 오기 전에 근처에 산이 많은데 어느 날 새벽 등산을 하는데요. 날이 좀 이제 새벽에서 동이 틀 무렵 약간 이제 한 새벽 6시 반인가? 겨울은 아니고 약간 이제 여름이면 환하죠. 그러니까 가을 접어들 때 완전 잘 모르겠지만 조금 날이 좀 틀려고 하는 그때였는데 맨날 지나가던 길이 있었어요. 근데 길을 막 지나가는데 옆에 뭔가 있어. 고개를 싹 돌렸더니 저기에서 조그만 숲 사이로 어떤 남자 파란 체크무늬 옷도리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온몸에 완전히 찌릿하더라고요. 겁이 나서. 그래서 걸어가면서 저거 뭐 하면서 조금 걸어가다가 다시 뒤를 딱 봤어. 그랬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 숲속에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저건 귀신이다 라고 딱 생각했어요. 왜 저런 데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소리도 없고. 근데 나중에 딱 뒤를 돌아봤을 때는 없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저게 귀신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전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왜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아 저기 바로 귀신이. 그리고 걸어가면서 걔네들이 무섭더라고. 처음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산을 갈까 말까 조금 어둑어둑했거든요. 그러다가 에이 막 당하니까 막 갈까 말까 하다 그냥 딱 올라와서 딱 왔죠. 그냥 꿈을 꿔서 가위하고 늘린 거랑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2, 3일 있잖아요. 2, 3일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길을 갔어요. 근데 밝을 때 갔는데 그 주변을 싹 깎은 거예요. 뭐 나무고 뭐고 풀이고 뭐고 싹 깎은 다음에 길을 완전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왜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그 길을 그렇게 놨는데 아주 싹 깎아버렸어요. 왜 깎아버렸을까요? 전혀 귀신이 출몰할 곳으로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해놨어요. 양 옆에 길을. 그래서 확실히 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런 경험하고 나서. 그때는 생각이 잘 안 났는데, 분명히 파란 체크무늬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봤더니, 고개를 숙인 게 아니라 얼굴이 없었던 거.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얼굴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얼굴이 없었을까? 얼굴이 없는 상태에서 청바지에 파란색 웃도리에 체크무늬를 입은 완전히 어둡진 않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뭔가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밝기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개가 그때도 그랬지만 얼굴이 없었는데 고개가 숙이공처럼 보였다. 아마 얼굴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귀신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왜 고개가 없을까? 혹시 목을 무슨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퇴마사 같은 경우 보면은 귀신이 억울해서 죽은 사람은 하소연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나타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막 말도 하고. 그래서 이제 범인을 잡은 경우도 있대요. 정말 불가사의하지만 왜 거기에 사람이 나타났을까? 근데 내가 큰 잘못을 안 했으니까 그 후부터는 귀신이 나타나더라도 나는 오히려 귀신이 나타나면은 얘기를 할 것 같아. 막 얘기를 할 것 같아. 왜 여기에 왔냐?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왜? 당신이 귀신인 줄 아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다음에는 뭐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 특이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귀신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쩜 다음에라도 귀신을 보게 되면 내 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 겁먹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기가 크게 찔린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다든가 남에게 큰 해코지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닌 경우라면 웬만하면 귀신은 내 친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귀신을 보더라도 절대 살떠를 리가 없겠죠. 귀신은 나쁜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걸 빼고. 자, 그러면 머지않은 나의 밝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